안녕하세요. 우리가 전번에 했던 내용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죠. 즉이라는 이 관념을 전부 이해하셨고,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서 제일, 혹은 불교에서 제일 이 중점을 둬서 이해해야 될 부분, 그것도 반드시 이해해야 될 내용이 바로 공이에요. 공. 근데 자, 반야학에 의하면 이 안경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야학에 의하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텅 비웠다, 텅 비웠다. 이런 말들로 공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 이해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안경은 반야학에 의하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공의 형식으로 있다. 공의 형식으로 있다. 있는데 공의 형식으로 있다. 있는데 공의 형식으로 있다. 그 공이라는 존재 형식으로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반야학이지. 이 세상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은 텅 비운 것이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반야학에 의하면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어디 누가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네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법무자성이야. 그 형식으로 있는 거야. 그 형식으로 있는 거야.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없다.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공의 형태로 있다. 공의 형식을 기반으로 해서 있다. 그것을 가유라고 그래요. 그래, 가유라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nothing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말했지만 노자 도덕경에서도 어떤 장자에서도 텅 비운다. 그 다음에 텅 비어있다 라는 말들이 나와요. 텅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든다. 진공 상태로 만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텅 비운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실체로 있지 않다. 실체로 있지 않다. 네가 지금 드는 그 반감이, 그 반감의 정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반감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반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감을 자세히 들여다봐봐. 자세히 들여다봐봐. 있는 그대로 봐봐. 그러면은 그 반감이라는 것은 여러 인연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것이 인연 혹은 연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연, 연기. 연기라는 말과 인연이란 말은 거의 같이 쓰이는데 연기는 인연, 생기. 인연에 따라서 드러난다. 인연에 따라서 드러난다. 자, 여기서 무엇이 존재성을 드러내는 상태, 존재성을 드러내는 상태를 생겨났다고 하지 않아요. 생기했다, 드러났다, 현현한다.
드러난다, 현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야학의 공이나 노자나 장자를 잘못 배우면은 아무것도 의지를 부여해서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아주 높은 경지로 이해하는 혹은 말하는 헛똑똑이들이 있는데, 그건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는 방식에 관한 거지. 어떤 제대로 하는 방식에 관한 거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는 이 행위 자체를 무화시키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반야학에서 공을 말하는 것은 고통의 정체를 알려주고, 그 고통이 인연생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줌으로써 수준 높은 생명력이 유지되는 삶, 제대로 된 생명력이 발휘되는 삶을 도모하는 거지, 생명력 자체도 발휘시키려는 의지를 무화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하면은 어떤 것이죠. 어떤 것. 그 다음에 그것의 진리성을 이해한 것. 진리성은 뭐로 파냐? 그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그래, 반야심경에. 즉시요, 즉시. 색이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공이라고 하는 진실과 함께 있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이 진실성이 현상성과 함께 있다. 현상성과 함께 있다. 이 대비시켜서 말하는 거는 반야학에서 색을 버리고 공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색과 공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감,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갖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대립되는 방식의 존재 형식,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있는 것으로 실체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비실체성을 폭로함으로써 실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색과 그 색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모습인 비실체성, 이것 사이에 그 긴장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내면에 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면에 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반응하는 생명력 있는 그런 활동성, 탄성을 회복시키는 거. 이것이 반야학에서 도모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잘못 배우면은 이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살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가지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원래 없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다. 이건 뭐냐? 이거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인데 실유의 형태가 아니라 가유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공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공의 형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의 형태로 있으면 어떤 물건을 살 때 나한테 있는
습성이나 성향이나 혹은 강요된 관념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관념들, 뭐냐, 그것이 명품이니까, 혹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혹은 그것이 비싼 거니까, 쓰고 있으면 폼나니까, 이런 관념들의 생산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이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이라는 것이, 네가 어떤 것에 대한 그 습성이라는 것이 원래 진실이 아니야, 실체가 아니야, 이걸 폭로해 주는 거예요. 물건을 사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물건을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 너의 잘못된 습성으로 사느냐, 잘못된 관념으로 사느냐, 잘못된 욕구로 사느냐. 이 물건을 보고 너는 어떤 감동을 느꼈어? 어떤 매력을 느꼈어? 네 안에 색즉 시공이 형성하는 그 긴장 상태에서, 그 긴장을 유지된 그 마음이 툭 하고 튀어나올 때 네가 발견한 그 매력은 무엇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것이 비불교적 태도고, 물건을 안 사는 것이 불교적 태도고,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비반야적이고, 물건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반야적인 것이 아니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나 안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들여다봐라. 관하라면 관. 그 마음의 자제의 상태를 관해라. 관해보면은 너의 진실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너의 진실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너의 진실한 소유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반야학에서 나오는 공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태도를 가져버리면은 이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일단 이런 관계적 세계관을 잘못 배우면은 일단 의욕을 안 가지려고 그래. 의욕을 안 가지려고 그래. 의지를 안 가지려고 그래.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을 도외시해. 이것이 아주 큰 착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강요된 관념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을 살아야 된다. 생명을 살아야 된다. 밖에서 강요되거나 내가 잘못된 습성으로 소유한 그 관념의 정체를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면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잘 훈련된 상태에서 나오는 내면의 어떤 충동, 내면의 어떤 진실한 어떤 횃불 같은 거, 그것을 살아라. 이게 우리가 공은 이 세계의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계의 진실을 습득하는 목적은 뭐냐? 네가 살고 있는 어느 곳이나가 다 너의 생명력이 용솟음치는 생명의 공간이다. 생명의 공간이어야 된다. 생명의 장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야구할 때 배트를 휘두르는데 힘을 빼라 그러거든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을 거야, 아마 선수들은. 그럼 힘을 빼. 힘을 빼라는 이 말은, 힘을 빼라. 그냥 아무것도 뭐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쳐라, 이 말이 아니야. 힘을 빼야 적중할 수 있다. 힘을 빼야 적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힘을 빼는 목적은 더 세게 정확히 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힘 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대충 설렁설렁 설명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공은 우리에게 이 세계의 진실을 알게 해줘요. 그 세계의 진실을 알게 해준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힘을 주느냐. 나를 하나의 어떤 특정한 관념이나 어떤 습성에서 형성된 의지에 제한되지 않고 나 하나가 온전한 우주적 생명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곳이 바로 생명의 현장이다. 생명의 현장이다.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거, 그 다음에 이혼하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자, 다니던 회사에서 네가 갖는 고통이랄지 불안, 불편함, 그것을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봐. 그러면 아마도 네가 가지는 불편함이나 불안, 실망 이런 것들이 정체가 없이 네가 잘못된 관념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왜 제대로 된 삶을 꿈꾸면은 항상 이혼을 생각하느냐? 네가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관념이나 인상, 느낌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들여다봐라. 그것은 너의 잘못된 습성이나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로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생명을 회복시키고 진실된 삶, 의욕적인 삶을 살게 하는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지, 이 공이 생명에도 무덤덤해지고 의욕도 도외시하고 성공도 살피지 않으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공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색 속에, 그러니까 색에 공이 관여되어 있고 공에 색이 관여되어 있다. 공과 색이 서로 섞여 있다. 서로 삼투되어 있다. 이 말은 이 현상적인 것과 진리적인 이 관계에서 너는 이 둘 사이가 두 개가 만들어내는 긴장을 경험해라. 그러면은 네 안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제대로 반응하는 탄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 탄성이 너를 살아있게 할 것이다.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공을 공부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는 이제 다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사리자야. 이 제법은 공상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도 되지만 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도 돼요. 사실은 이게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네, 모든 것에 인간은 직접 접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이 세계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만 접촉해. 그러니까 여기서 제법은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한 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한 관념. 우리가 일단 모든 것이라고 하죠. 모든 것은 공상, 공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생각했다.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모든 것은 다 공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공이다. 자, 공이라는 건 뭐예요? 공이라는 것은 공하면 떠올려야 된 내음절이 뭐예요? 법무자성. 공하면 떠올려야 될 게 법무자성이에요. 법무자성. 그 다음에 이 공하면 떠올려야 될 게 법무자성인데, 법무자성을 이 불교 용어로 하면은 공상이에요. 법무자성이죠. 법무자성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세계 모든 것을, 그것을 이제 공상이라고. 공이라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 존재성을 긍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존재성을 긍정해요, 부정해요? 붕정 이러지 마시고. 이 세계의 존재성을 긍정해요, 부정해요? 응? 긍정해요. 이 세계 존재해. 이 세계는 존재해. 존재하는데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존재해요? 공의 형식으로 존재해. 공의 형식으로 존재해. 이 세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공의 형식으로 있어. 그걸 우리가 가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유라고 그러고 환이라고도 그래요. 환이라고도 그러고 가유라고도 그래요. 반야학에 의하면 이 세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공의 형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공의 형식으로. 공의 형식으로. 자, 제법은 공상이다. 공상이다. 모든 것은 다 공의 형식으로 있다. 공상이다.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 다음에 부증불감,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때가 끼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다. 불증불감, 무엇이 더해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다. 자, 기본적으로 이 세계가 공상이에요. 그러면 인연생기 하는 거죠. 인연생기. 인연이라는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뭐였어요? 관계. 이 현대적인 관계예요. 이 세계는 관계적이다. 그 말은 먼체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체적이지 않다. 관계적이다 하는 말은 실체적이지 않다. 관계적이지 않다. 그 말은 실체적이지 않다. 무엇이 생겨난다 하는 것은, 없는 것에서 무엇이 생겨난다 하는 것은 실체적 사고예요. 생겨난다. 그런데 인연생기에, 하면은 생겨나는 것일 수 없고 인연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인연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자, 저 위에 구름이 하나 떠 있어요. 한 조각의 구름이 떠 있어.
구름이 어제는 없었는데 1시간 전에는 없었는데 1시간 후에 구름이 있어. 이 구름은 구름으로 생겨난 거예요? 구름으로 드러난 거예요? 구름으로 드러난 거예요. 구름이 생긴 거 아니에요. 수증기들이 모여서 구름으로 드러난 거예요. 구름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구름이 보니까 안 보여. 구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수증기의 연합이 소멸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수증기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인연 생기, 드러나, 일어나,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생겨난다, 소멸된다 하는 것은 세계의 진실이 아니에요. 세계의 진실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네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계는 생겨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현현해. 드러나고 현현해. 등장해.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현현하고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생겨났다, 무엇이 소멸했다, 무엇이 있게 됐다, 무엇이 없게 됐다 하는 것은 뭐냐? 네가 그렇게 보는 거야. 네가 그렇게 정한 거야.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더럽지도 깨끗하지 않다. 우리가 그게 전해오는 얘기가 원효 스님이 당나라로 가시다가 저녁에 목이 말라서 물을 한 모금 시원하게 먹고 잤죠. 시원하게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것이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야. 그래가지고 토했죠. 그러면은 이것이 깨끗하고 더러운 거는 물 자체가 깨끗하고 더러운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원하게 마신 거는 뭐예요? 그거는 색수상행식이 묘하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런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그것을 더럽게 보는 거 뭐야? 또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작용해서 그것을 더럽게 보는 거예요.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관계에 의해서 더러운 것으로 드러나고 깨끗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네가 정한 거예요. 네가 정한 거야. 불증불감. 그러니까 더해지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더해지는 것도 없고 무슨 실체적 조건이 있어야 거기에 무엇인가 보태져서 늘어나고 실체적 조건이 있어야 거기서 무엇인가가 빠져가지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는 인연생기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해지고 줄어들고 하는 상황이란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그건 원천무효다. 있을 수 없다. 제법이 공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공의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다. 더해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고 이럴 까닭에 공중무색
공중, 공 속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공 속에 이렇게 말하면은 공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또 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일 수도 있고 이건 표현법일 수도 있어요. 이거 공중은 뭐냐면은 공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 공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 이 중이라는 글자가 동양의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 중요한 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중도. 나중에 한 AD 100, 한 50년, 60년 이때 나가르주나 용수가 이제 중도를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중도를 중자를 가운데라고 이해하면은 둘 중에서 둘 사이에 있는 적절한 점, 이거를 중도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끔 불교 경전을 보면 양변을 여의고, 색과 공이 있으면 색변도 여의고 공변도 여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두 개를 여의고 나서 한 가운데로 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두 변을 여의고 나면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은 너한테 중간 지점이 마련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양쪽에 치우친 이것을 포기하고 나면은 너는 탁월해질 거다. 탁월해질 거다. 좌우의 대립이 극심하니까 중도를 말하는데, 좌와 우 사이의 중간 지점을 도모하는 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중도라는 것은 가장 탁월한 길을 중도라고 그래요. 중간이 아니에요. 가장 탁월한 길을 중도해요. 가운데라는 말보다 적중이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하고 더 깊이 관련될 것 같아요. 중은 가운데도 있지만 가장 제대로 된 상태, 가장 탁월한 상태, 이것을 중이라고 봐야 한다. 중도는 중간이 아니다. 중간이 아니다. 양극단을 부정하는 이유는 양극단 사이에 중간을 꿈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극단으로 치우친 이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이것 모두를 제압할 수 있는 탁월한 어떤 길, 그것을 도모하는 것이 중도다. 중도는 가운데 길이 아니라 탁월한 길이다. 여기서 공중무색, 공 안에는 색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이 문장을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요. 공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 무색, 색이 없다. 여기서 이제 문장 좀 이렇게 이 반야심경을 쓰신 분이 좀 과격해진 것 같아요. 무색, 색이 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색이 없다고 말해버려요. 이것은 공이라고 해도 색에 여전히 집착되어 있는 어떤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과격하게 한 표현이지 색이 없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공을 제대로
깨닫고 보니, 제대로 깨닫고 보니 색이 없다. 깨닫고 색이 없다. 무수상행식, 수도 없고 상도 없고 행도 없고 식도 없다. 이게 오원이 없다 이 말이죠. 오원이 없다. 오원이 없다. 이것을 좀 의식과 관련시켜서 말하면은 오원 자체를 의식하는 것도 넘어섰다. 이제 의식도 안 된다. 의식도 안 된다. 이 정도 의미에서 무를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 소승 때부터 불교에서는 인간한테 경험되는 전체 세계를 표현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원, 그 다음에 12처, 그 다음에 18개. 12처는 육근과 육경을 합쳐서 말한 거예요. 육근은 뭐냐? 우리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관들이 작동하는 거죠. 안, 눈, 이, 귀, 비, 코, 설, 혀, 그 다음에 신, 그 다음 몸, 그 다음에 의, 뜻, 이 마음, 의식.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것을 육근이라고 해요. 6가지의 뿌리. 그 다음에 이것이 마주하는 것, 작동하기 위해서 관계하는 것, 대상이 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 육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색, 무엇이 있어야 되죠, 색. 그 다음에 성, 소리, 있어야 되는 게, 색은 색깔, 안 하고 상대되니까, 색, 그 다음에 소리, 향기, 맛, 그 다음에 접촉, 그 다음에 법, 이거 관념. 그러니까 의는 관념과 관련되고, 신은 접촉하는 것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설, 혀는 맛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코는 어떤 향기, 냄새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 귀는 소리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눈은 색깔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이 색, 소리, 향기, 맛, 그 다음에 감촉, 그 다음에 관념, 이것이 대상이 되고, 이것에 반응하는 6가지의 뿌리, 안이, 비, 설, 신, 의, 이것을 12처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 2가지가 관계해서 만들어내는 시계세계. 그 시계세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그 다음에 의식계.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은 눈과 색이 만들어내는 관념의 세계, 눈과 색이 관념의 세계. 이걸 뭐야? 안식계. 그 다음에 귀와 소리, 이 2개가 만들어내는 또 세계. 그 뭐야? 이식계. 그 다음에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것이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의 전부예요. 이 경험하는 세계 전부예요. 이 경험하는 이 전부, 이 세계가 그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없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그 다음에 의지도, 뜻도, 의식도 없다. 그건 뭐냐? 그것이 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다. 다 공이다. 앞에 지금, 이걸 공중에서, 제법이 공상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보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깨달아 보니 그렇다.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소승에서 말하는 5원, 12처, 18개가 전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원래 그 의미대로 지탱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의 부정성을, 비실체성을 더 강화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승의 중요한 방향이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 말은 내지라는 말은 안개 뒤에 나오는 이계, 비계, 설계, 신계를 다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할까요? 네.